그 장부 지금 여기서 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죠? 김도현의 목소리가 지하 창고의 어둠 속에서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사라진 시점과 동일한 날짜가 서류 속에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회장 부인이 들고 온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보인 장면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깊은 문제를 품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회장 부인의 손끝에서 관리비 장부가 다른 봉투와 맞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묵인해야 할지 그의 발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누수의 비밀이 이 한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기 청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요? 윤미정의 목소리가 로비 한가운데 퍼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굽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관리비 장부를 들고 서 있다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허리를 반쯤 숙인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로비의 차가운 조명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욱 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손가락으로 유리 난간을 스치듯 쓸어내리며 먼지 한 점을 확인하듯 들여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짧게 울렸다가 멈췄습니다. 대답은 안 하시나요? 미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도현은 장부를 가슴께로 끌어안으며 입술을 한번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청소했는데. 오전에 했으면 지금은 왜 이래요? 도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손목의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는 핸드백을 고쳐주었습니다. 가죽 손잡이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경비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네. 그럼 제대로 하세요. 미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현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금속 문이 완전히 닫히자 로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투명 파일 안쪽으로 관리비 내역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몇몇 항목에는 붉은 펜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경비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비실은 로비 한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모니터 4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CCTV 화면이 번갈아 바뀌며 단지 내부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장부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관리비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형광펜을 꺼내 특정 항목들을 다시 한번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유지비, 긴급 보수, 외부 용역. 비슷한 항목들이 매달 반복되고 있었고 금액은 소수점 단위까지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성호 관리소장이 종이컵을 손에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호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도현의 책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부 또 보고 있어? 네.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성호는 한숨을 짧게 내쉬며 컵을 옆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도현아, 너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2달 좀 넘었습니다. 2달. 신입이 할 일이 따로 있어. 장부 검토는 내 업무가 아니야. 도현은 형광펜을 내려놓고 성호를 봤습니다. 성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이 항목들 좀 보세요.
매달 비슷한 금액이 반복되는데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런 건 회계 담당자한테 물어봐. 물어봤는데 답변이 애매해요. 그냥 외부 용역비라고만. 그럼 그런 거야. 성호가 말을 자르며 컵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도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깊이 파지 마. 아파트 관리비라는 게 원래 복잡해. 내가 다 이해할 필요 없어. 하지만 됐어. 오늘 저녁 순찰 내 차례니까 준비해.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유리창에 그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도현은 다시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동그라미들이 페이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놀이터, 정문. 화면 속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퇴근하는 직장인, 산책하는 노부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도현은 장부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석 달이면 거의 7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순찰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로비 반대편으로 관리사무소가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미정이 로비를 가로질러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 성호가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멀어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성호에게 건넸고 성호는 봉투를 받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고 미정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정했습니다. 도현은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리사무소 내부를 비추는 CCTV 화면을 찾았습니다. 성호가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내 안을 확인하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현은 메모장을 꺼내 시간을 적었습니다. 오후 3시 5분 윤미정 관리사무소 방문, 봉투 전달. 간단한 기록이었지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순찰복으로 갈아입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단지 내부를 도는 일과였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 각동의 계단, 놀이터, 산책로를 거쳐 다시 경비실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걸으며 도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끝쪽, 창고 입구 쪽으로 가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고는 평소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관리소장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성호가 서류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확인하고는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정이 건넨 그 봉투였습니다. 성호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도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들여다봤지만 거리가 멀어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상자 안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창고 불을 껐습니다. 도현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기둥 뒤로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며 성우가 나왔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현은 성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기둥 뒤에서 나와 창고 문을 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뭔가 숨겨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현은 메모장을 꺼내 다시 기록했습니다. 저녁 7시 20분 박성호 소장 창고에서 서류 은닉.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관리사무소 내부 화면이 필요했습니다. 파일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정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성우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정이 나가자 성우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확대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서류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글자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해상도가 낮았습니다. 도현은 한숨을 쉬며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관리비가 세기 시작한 날짜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도현은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매달 25일. 항상 같은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비슷했습니다.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도현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이 22일이었습니다. 사흘 후면 25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먹으며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관리사무소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오후 2시쯤 미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관리사무소로 걸음을 멈춘 채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허공에서 한번 저었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정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둘 사이에는 짧은 호흡 하나마저 금이 그려진 듯 멀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뭔가 요구하는 것 같았고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화가 격해졌습니다. 미정의 손이 공중에서 움직였고 성우는 주변을 살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미정은 관리사무소를 나갔습니다. 봉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이상했습니다. 어제는 봉투를 건네고 갔는데 오늘은 왜 안 건넨 걸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현은 재빨리 경비실을 나와 뒤를 따랐습니다. 미정은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단지 내부 산책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현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미정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도현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느꼈습니다. 미정도 편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처음 로비에서 봤을 때의 차갑고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약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현은 따라가지 않고 벤치 쪽으로 갔습니다. 미정이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현은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오후 2시 윤미정과 박성우 의견 충돌. 봉투 전달 실패. 퍼즐 조각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현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퇴근하지 않고 단지 근처에 남았습니다. 25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USB에 복사한 CCTV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미정과 성우의 대화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입모양을 읽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형광등의 낮은 진동음이 떠올랐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미정과 성우가 대화하던 그 순간, 그 긴장감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현은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23일이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25일이었습니다. 도현은 내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2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현은 다시 일찍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니터를 켰습니다. 오늘은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오전 시간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입주민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원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고 도현은 각동으로 배달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며 성우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고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도현은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가야 했습니다. 성우가 없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도현은 경비실을 나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나간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성우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열쇠를 집어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사라진 장부와 남아있는 장부의 모서리를 겹쳐보며 이상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종이 재질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새 것이었고 한쪽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서랍 깊숙한 곳을 더 뒤졌습니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장부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장부였습니다. 기타 유지비와 외부 용역비 항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현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열쇠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장부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백에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25일 처리.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뭔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처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폐기하는 걸까 아니면 바꾸는 걸까? 오후가 되었습니다.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모니터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긁힌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성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듯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쯤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라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현은 재빨리 경비실을 나와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미정을 찾았습니다. 미정은 창고 앞에 서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듯 주변을 반복적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성호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 앞에서 만났습니다. 도현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일이에요. 확실하죠?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처리하겠습니다.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흔적은요? 없앨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성호에게 건넸습니다. 성호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움직임 속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흔들리는 단초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성호는 창고로 들어갔고 미정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도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성호가 완전히 닫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성호가 서류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꺼낸 서류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성호가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 상자에 넣는 장면 모두 찍었습니다. 성호가 일어섰습니다. 창고 불을 끄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 떨어진 기둥 뒤로 뛰어갔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성호가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도현은 한참 후에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중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진들이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현은 고민했습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25일. 장부를 처리하는 날. 도현은 그 장면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25일 새벽 도현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로 가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창고 근처에 숨을 장소를 찾았습니다. 기둥 뒤, 차량 사이 여러 곳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창고 맞은편 배전함 뒤였습니다. 시야가 확보되면서도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도현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6시, 7시, 8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9시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성호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도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성호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도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늦은 밤 배전함 뒤에서 나와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정과 성호가 서류 상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말한 대로 처리했어요. 미정의 대사가 어둠 속에서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네. 원본은 여기 있고 사본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성우가 두 묶음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한쪽은 두꺼웠고 한쪽은 얇았습니다. 사본은 회의실에 제출하고요. 네. 오늘 오후 회의 때 쓸 겁니다. 원본은요? 여기 두겠습니다. 나중에 폐기하고요. 미정이 원본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원본 장부와 바꿨습니다. 도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부 바꿔치기였습니다. 미정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틈 안에서 보인 장면이 관리비 누수의 방향을 단번에 뒤집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회의 시간 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창고를 나가려는데 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이 멈췄습니다. 도현도 멈췄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현을 봤습니다. 경비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봤어요? 전부요. 도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호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알았겠네요. 우리가 뭘 하는지. 미정이 말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바꾸고 계시죠? 관리비를 빼돌리려고. 빼돌린다는 표현은 좀. 성우가 말했지만 미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했어요. 미정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봤습니다. 미정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말씀하셔야죠. 이건 범죄예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처음으로 그녀의 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제발.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경비원.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도 어려울 거야. 이걸 밝히면. 무슨 소리예요? 입주민 회장 부인이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협박하시는 겁니까? 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말씀드릴게요. 대신 들은 후에 판단해 주세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 집안이 빚이 많아요.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어요. 10년 전에요. 그때 빚이 3억이었어요. 도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몰라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체면 때문에요. 입주민 회장인데 처가 빚이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관리비를 빼돌린 겁니까? 네. 매달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아세요? 이건 입주민들 돈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곧 다 갚아요. 그럼 그만둘게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공개해야죠. 입주민들에게.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호도 긴장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전 끝나요. 죄송합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를 나가려는데 성호가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도현아, 다시 생각해봐. 생각할 것 없어요. 도현은 성호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뒤에서 미정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현은 경비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에게 긴급 입주민 대표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회의를 열어야 해요. 직원은 도현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입주민 대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실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회의실로 갔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인 윤재혁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왜 여기 있나? 재혁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관리비 횡령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현을 봤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 장부 원본과 사본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왼쪽이 원본 장부입니다. 오른쪽이 조작된 사본입니다.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입주민 대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네. 그리고 도현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창고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정과 성호가 장부를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 찍은 겁니다. 윤미정 씨와 박성호 소장이 장부를 바꾸는 장면입니다.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미정의 모습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재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공기 아래에서 누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증거가 스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현을 보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재혁이 일어났습니다. 미정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요. 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입주민 대표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안 빚 때문이에요. 빚.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어요. 3억이에요. 재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체면 때문에요. 그래서 혼자 갚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관리비를 빼돌렸다고. 네. 한 입주민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다른 대표들도 동의했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타협도 변명도 숨을 곳을 잃어가는 순간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도현을 봤습니다.
윤미정 씨가 빼돌린 돈.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정말 빚을 갚는 데 썼는지 확인해야죠. 혹시 다른 곳에 쓴 건 아닌지.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이 확인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채무 변제 계좌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빚 갚는 데 쓴 거네요. 한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지만 동정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안 되죠. 횡령은 횡령이에요. 맞아요. 돈 돌려받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제역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변제하겠습니다. 모두가 제역을 받습니다. 전액 제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겠습니다. 그러니 경찰 신고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주민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한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돈부터 받읍시다. 일주일 안에 변제하십시오. 그리고 윤미정 씨와 박성호 소장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다른 대표들도 동의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현도 일어나려는데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경비원. 도현이 돌아봤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에 당신을 무시했던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경찰 신고 안 한 것. 제가 한 게 아니라 입주민 대표들이 결정한 겁니다.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미정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제혁도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현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로비는 조금 더 차분한 공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더 길게 유리창 밖을 바라보며 걸레질을 했습니다. 희미한 아침빛이 로비 바닥 위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사람이 내렸습니다. 새로운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성우는 어제 사임했고 오늘부터 새 소장이 부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 경비원이죠? 네. 안녕하세요. 새 소장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현은 악수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소장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입주민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등원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CCTV 화면들이 단지 곳곳을 비췄습니다.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입주민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님. 네. 어제 일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겁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입주민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도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왔습니다. 경비실에서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택시 한 대가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미정이 내렸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단지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로비를 받고 경비실을 봤습니다. 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택시에 다시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긴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새 소장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도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관리사무소로 와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현은 새 소장을 따라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안에는 입주민 대표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도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입주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 이번 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관리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겁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당신 덕분이에요. 입주민 대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현은 사양했지만 계속 권유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정의를 지켰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현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퇴근하면서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은 집으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며칠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현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그의 움직임만이 고요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비췄습니다. 도현은 걸레를 들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투명한 하루였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항상 행복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